오늘은 이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금융사에 전례 없는 실험을 감행한 남미의 이 국가죠. 엘살바도르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기, 이 가난한 나라에서 CBDC보다 과감한 선택을 한 명함이라고 제가 또 지어봤습니다. 2021년에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는데요. 전 세계가 놀랐고 이 금융시장은 술렁였습니다. 왜라는 질문과 함께 이 작은 나라가 던진 거대한 물음표는 지금까지도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실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됐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과 지금의 결과는 어떤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 실험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인데요. 당시에 30대 중반의 젊은 지도자였던 그는 전직 광고회사 CEO 출신으로 정치권의 기득권과는 거리를 두고 SNS를 통해서 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파격적인 스타일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019년에 기성 정치 세력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새롭고 그리고 또 신선한 리더십을 원했고 부켈레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인물처럼 보여졌죠. 그의 정치 스타일은 트위터 정치라고 불릴 정도로 또 파격적이었는데요. 국회 의회에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고요. 자신의 경제 정책을 밈과 함께 발표하기도 했죠. 어느 날에는 레이저 눈이 들어간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서 비트코인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 이 모습은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이 자국 통화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없고요. 통화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GDP의 약 20%가 해외 송금, 특히 미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송금에 받는 것에도 의존하고 있었고요. 전체 인구는 약 70%는 은행 계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외화 금융 수수료를 줄이면서 국가 경제의 자주성을 높이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삼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CBDC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약자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돈인데요. 비트코인과 달리 정부가 직접 발행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죠.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중앙은행이 없기에 이런 시스템은 도입조차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에서 개발이 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반전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6월에 엘살바도르는 국회는 이 법안을 전격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90일 이후에 바로 시행에 돌입을 했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은 비트코인을 전혀 모르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비트코인이었을까요? 디지털 화폐라면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CBDC도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엘살바도르의 독특한 사정이 숨어 있었는데요. 엘살바도르에는 중앙은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를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그대로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직접 만들 수도 없는 CBDC 대신에 이미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삼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정부는 치보라는 이름 외에 디지털 지갑 앱을 만들었고요. 국민이 앱을 설치하면 약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고요. QR코드로 결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우려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을 받기는 했는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치보 앱을 깔면 $30어치 비트코인을 준다고는 했지만 이게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또 결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치보 앱은 종종 오류를 일으켰고요. ATM 사용법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30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한 농촌 주민의 목소리였는데요.
기술적 이해 부족과 또 앱 불안정, 인터넷 연결 문제는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큰 장벽이 일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특성에도 문제였는데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이 말은 즉 오늘 받은 $30 상당의 비트코인이 내일이면 $25가 될 수도 있고 또 $35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생계 단위의 경제 활동을 하는 서민들에게는 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 9월 시행 첫 주인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또 커졌는데요. 마치 장터에 가서 감자를 샀는데 그다음 날 감자의 값이 절반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이를 악용한 사례도 등장을 했습니다. SNS에서는 치보 앱에서 받은 $30로 도박을 했다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퍼졌고요.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ATM 설치 현황 그리고 앱 다운로드 수 등 홍보를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를 했지만 실사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20%에서 25%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민들은 앱으로 받은 돈을 바로 현금화하거나 사용 후 앱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결국 금융 포용성 확대라는 정부의 목표는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치보 앱은 초반부터 오류가 잦았고요. 한동안 로그인이 되지 않았거나 돈이 사라졌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시골 지역은 또 인터넷 접속조차 원활하지 않아서 이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알림만 보고 실제로는 써보지도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건 디지털 수치를 본 것에 불과했다는 라는 셈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